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라는 거는 신용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신용장의 종류라는 거는 신용장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기준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특정 항목을 기준해서 봤을 때, 이건 무슨 신용장이다. 무슨 신용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에 가깝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러한 명칭을 알게 되면 일단은 신용장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그 하는 일을 명칭으로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뭐 교수다, 강사다, 아니면 뭐 회사의 대표이사다, 아니면 아빠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알게 되면 성안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빠고 교수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얘가 하는 일이 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쓸데없이 이거를 우리가 괜히 신용장을 배울 때 배우는 건 아니겠죠. 그쵸?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또 이 신용장의 종류는 뭐야?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에요. 간단한 거라니까요. 신용장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프로끼리 용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간의 의미 전달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확인 신용장과 그 다음에 미확인 신용장 아니면 뭐 비확인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인 신용장을 영어로는 확인한다는 거 confirm이라고 그러잖아요. confirmed credit. 미확인 신용장은 unconfirmed credi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의 특정 항목에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미확인 신용장이란 건 뭐냐면,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한 번 더 확약한 신용장, 이게 바로 뭐냐면, 확인 신용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주 쉬운 얘기인데, 저는 매일 쉽다고 그러죠. 그죠? 진짜로 쉽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신용도가 굉장히 낮을 때, 그러니까 신용장을 받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신용장이라는 건 뭐예요? 개설은행이 내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급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 돈으로. 그런데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거나 아니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랬을 때 제3의 은행,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신용 있는 은행들 있죠. 뭐 HSBC라든지 뭐 스탠다드, 뭐 차더드 뱅크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은행으로 하여금 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거나 매입하거나 어쨌든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돈을 줄 때 내가 줄게 라고 한 번 더 확약한 신용장.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제3의 은행이 그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출상들은 선적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은행에서 그 매입한 다음에 다시 상환을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요 제3의 은행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국가를 특정하기 뭐하지만 좀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에 까뚜라마뚜라 뱅크에서 만약에 신용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나라도 국가의 그 신인도도 약하지 은행도 못 들어본 은행이지 이거 받아봐야 나중에 돈 달라고 그랬을 때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못 받는데 그렇죠? 아니면 받더라도 다시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관련도는 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이랬을 때 바이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까ጥ라마ጥ라 그런 뱅크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까ጥ라마ጥ라 뱅크 에서 내가 신용장은 개설하지만 음? 개설하지만 예. 네가 불안하면 우리나라에 저기 그 HSBC 은행이 있거든. 여기서 확인 받아가지고 보내줄게. 아니면 니네 나라에 있는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내가 손을 써놓을게. 그래서 그렇게 네가 신용장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confirmed by 해놓고 뭐 HSBC 뱅크 이렇게 써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까트라마트라 뱅크를 믿고 그 신용장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요? 그 신용장에 써있는 confirmed by 해놓고는 무슨 뱅크, HSBC. 그럼 그 은행을 믿고 거래한다는 거. 신용장을 받고 선적하고 돈을 나중에 받을 때도 매입은행을 통해서 그 확인할 은행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은행을 확인은행. 그렇게 제3의 은행이 확인해 준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확인신용장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고요. 예. 특별히 아주 불안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되게 그러면 안 받죠. 안 받고, 예. 야, 차라리 은행을 바꿔! HSBC가 직접, 개설하도록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저기 바이어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은행하고 주거래 관계가 돼 있는지 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야 나 주거래은행이 이 은행이라 이 은행에 담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난 LC 개설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끝까지 우기게 되면 그때는 야 나 불안하니까 확인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을 차라리 믿을 만한 은행으로 바꿔서 개설을 해줘.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지는 않아요. 예. 왜요? 일단은 비용이란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개설하는 입장에서 사실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가 일본의 회사로부터 그 칼라 철판을 수입했어요. 칼라 철판. 수입을 하는데 IMF 이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수입을. 근데 어느 은행을 통해서 LC를 일본에다 개설해 줬냐면 그때 제 기억은 제일은행이었어요. 지금 뭐 SC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냥 제일은행 했는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바이어가 딱 메일이 오더라고요. 요청이 오더라고요. 메일이 왔는지 팩스로 왔는지 어쨌든 개설은행을 바꿔달라. 못 믿겠다. 니네 나라 지금 IMF잖냐.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으로 바꿔줘라. 이런 요청이 왔더라고요. 아니면 컨펌을 해줘라.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때 사실 뭐 쟤네 이런 거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 신용장이다. 이제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장에 딱 항목을 봤을 때 근데 이 확인 신용장이냐 미확인 신용장의 표시는 어느 항목에 되어 있느냐 그거는 신용장과 조금씩 달라요. 표시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대개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저 맨 끝에 가서 보면 신용장 맨 끝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특정 항목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대개는 unconfirmed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죠. confirmed 이렇게 confirmed by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confirmed 라고 써 있거나 confirmed by 해놓고 어느 은행에 써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드물다. 근데 미확인 신용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설 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되는 신용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unconfirmed
예. 그렇게 이제 써 있는 신용장. 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쉽게 그냥 unconfirmed. 예. 아니면 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예, 그런 신용장을 예, 미확인 신용장이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특정 조항에 confirmed라고 나와 있거나 하면 이거 확인 신용장. 이거는 그 컨펌한 은행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confirmed라고 되어 있으면 not 아니면 not confirmed, unconfirmed 이렇게 써 있게 되면 아니면 not confirmation 이렇게 써 있게 되면 그거는 미확인 신용장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미확인 신용장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 이거는 뭐냐면 일단 상환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매입 시킨다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거래행 가서 신용장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와 환원을 제시하고 돈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그쵸? 시간이 뭐 1, 2주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통지가 오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인데 거기서 야, 너 전번에 대금 받아간 거 그거 지금 내가 저기 개선행에 청구했더니 그 지급 거절됐거든?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받아갔던 돈 나한테 다시 가져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쉬운 얘기는 야, 돈 토해내.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환 청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야, 받은 돈 돌려줘. 네가 제시한 서류 문제 생겼어. 아니면 어쨌든 난 지금 못 받았어. 라고 은행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돌려줘. 돌려놔. 돌려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돌려줘. 이게 바로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 이거는 with recourse credit. 상환을 recourse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불능 신용장. 그래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냐 불능하냐 했을 때 이거는 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환원을 매입 지급인에게 제시할 때 거절당할 경우 다시 환원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기지급했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말이 어렵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입은행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급인이 왜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매입은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급했던 은행은 대금을 지급했던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야, 돈 다시 가져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용장. 이게 바로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상환 청구 가능이에요. 상환 청구 불능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읽어볼 것도 없죠. 불능이란 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음수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 신용장은 무조건 상환 청구 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 방식으로 만약에 돈을 받아왔다? 그러면 언제든지 개설은행에서 지급이 안 되면 매입은행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시 돈 가져와 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예. 언제까지 갖고 와? 며칠 내로 갖고 와? 뭐 5일 내로 갖고 와? 했는데 안 갖고 왔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럼 끝까지 배째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배째라 소리를 여러분들이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매입할 때요. 여러분도 담보를 제시해야 돼요. 예. 담보를 갖다 안 넣으면 돈 미리 안 준다니까요. 매입 안 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배째라 그러면 그때 진짜 배째인다니까요. 여러분들 맡긴 담보를 처분해버려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매입 방식일 때는. 지급 방식일 때는 안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매입 방식이니까, 그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강의는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두 번, 세 번 보셔야 돼요. 예. 두 번, 세 번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5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3번, 4번보다 더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어요.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공지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 썸네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썸네일을 이제 조금 디자인을 바꿔놨는데, 내용도 바꾸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 무료 상담, 무역 상담, 무료 해놓고는 전화번호를 제가 크게 써놨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그거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유튜브도 재능 기부하는데, 상담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 동영상도 좀 날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도 좀 해주세요. 동영상 안 보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민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역 관련되는 부분에서 무역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마케팅 분야, 뭐 협상 분야, 뭐 계약 분야, 그쵸? 그다음에 대금 결제, 운송이나 통관이나 보험, 어쨌든 모든 무역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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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예, 무역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나는 뭐 아유 나 공짜 싫어. 그러면 제가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다. 달라요. 제가 무료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리딩방 무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저기 뭐야 보면 무료 아니잖아요. 그죠? 꼬시는 거잖아요. 무료로 한다 그러고 나중에 큰 돈 달라 그러고. 에이, 그거하고 달라요. 예. 하도 요새 뭐 무료라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막 그냥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없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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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제가 가오가 있지. 그죠? 예, 안 그래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무역 상담 프리. 컨설팅 프리.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좀 더 깊이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목이 아프네요. 네.